여기 어디라고 소란이야? 면회실 문이 벌컥 열리며 중대장 대영이 나타났습니다. 복도에서 대영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성문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정신 나간 아저씨가 군부대에서 큰 소리야? 성문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만두세요. 다은이 울부짖으며 뛰어나왔지만 대영은 더 힘을 줬습니다. 성문은 고통스러운 기색도 화를 내는 모습도 없었어요. 그저 딸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나라를 지켜온 장군이 21년 후배에게 모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이후 중대장 대영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 공군 부사관 교육대대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오전 6시 점호가 끝나면 대부분의 부사관들은 각자의 보직으로 흩어졌죠. 하지만 강다은 하사는 달랐습니다. 언제나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침상 모서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주름 하나 없이 정돈하고 군화에 묻은 먼지를 천으로 닦아냈습니다. 광이 날 때까지 문질렀어요. 복도 한쪽 구석에 쌓인 먼지까지 빗자루로 쓸어내는 모습은 이제 중대 안에서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죠. 저 친구 또 하네. 매일 아침 저러는데 대체 뭐가 그리 불안한 거야? 동기들의 속삭임이 들렸지만 다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는 척했어요. 귀에는 다 들렸거든요. 하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를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마음이 편했어요. 복도 끝까지 청소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복도 입구에 이대영 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다은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하사 강다은. 예, 중대장님. 다은은 곧바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등줄기가 쭉 펴졌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어요. 중대장 이대영 대위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군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리고 다은 앞에 멈춰섰죠. 너무 튀지 말라고 했지?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날이 서 있었어요. 다은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게 뭘 알겠다는 거야? 매일 아침 혼자 청소하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눈에 띄면 어떡하냐고. 송구합니다.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대영 대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사관은 티내지 않는 게 최고야 알았어? 예, 중대장님. 이대영 대위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다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삼켰어요. 아버지 이름만 말하면 이 모든 게 끝날 텐데. 하지만 그건 다은이 원한 군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다은의 아버지는 강성문 소장이었어요. 공군 참모장, 투스타, 공군사관학교 50기 출신으로 평생을 군에 바친 사람이었죠. 집안에서는 말수가 적었지만 부대에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고 원칙적인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그 이름을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시절 다은은 공군사관학교를 꿈꿨습니다. 아버지처럼 장교가 되고 싶었어요. 제복을 입고 당당하게 걷는 모습을 상상했죠. 하늘을 나는 전투기 조종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장교로서 나라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원서를 냈고 면접을 봤어요. 체력 검사도 통과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죠. 주변 사람들은 다은이 붙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아버지가 투스타인데 당연히 붙지.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불합격. 그 한 단어가 다은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낙방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다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괜찮아, 다은아 부사관도 훌륭한 길이야. 어머니 윤성민은 다은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장교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군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은은 부사관의 길을 선택했어요. 공군 부사관 교육대대에 입교했고 성실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 임관한 하사가 되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버지 덕을 본다는 말이 가장 두렵다. 다은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 이름을 꺼내면 다은의 모든 노력이 무시당할 것 같았어요. 투스타 딸이니까 당연히 잘하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은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중대장도 동기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은이 누구의 딸인지. 점심시간 식당에서 동기들과 밥을 먹을 때였어요. 다은아, 넌 왜 맨날 혼자 청소해? 같이 하면 되잖아. 한 동기가 물었습니다. 다은은 숟가락을 놓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도 너무 튀잖아. 중대장님이 싫어하시는 거 모르겠어? 알아요. 조심할게요. 다은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을 빨리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체력 단련장에서 구보를 돌았어요. 다은은 항상 앞쪽에서 뛰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죠. 강다은 하사, 페이스 조절 안 하면 나중에 힘들어. 선임 부사관이 소리쳤지만 다은은 계속 뛰었어요. 뛰는 동안만은 생각이 멈췄거든요. 저녁 점호가 끝나고 다은은 침상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계급보다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다은의 소원은 단순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강다은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부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많은 부사관들이 외출을 나갔고 남은 인원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은은 생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사 강다은 면회 나왔습니다. 행정병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다은은 책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면회? 누가 왔을까요? 어머니 윤성민은 주말에도 학원 수업이 있다고 했는데 다은은 서둘러 생활관을 나와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온 건 아닐까? 아니야, 아버지는 바쁘신 분이야. 주말에 부대까지 올 리 없어. 면회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은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아버지 강성문 소장이 거기 서 있었거든요. 회색 점퍼에 오래된 구두. 평범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성문은 그저 조용한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다은의 눈에는 그 존재감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은아. 성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아빠, 왜 혼자 왔어요? 다은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면회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복도 너머로 부사관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학원 때문에 못 오고, 그냥 얼굴만 보려고. 성문은 딸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웃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요. 아무도 아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왔잖아. 성문은 자신의 점퍼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은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누가 알아보면 어떡해요.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성문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다은은 아버지의 손길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다은아,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든 건 없고, 없어요. 다 괜찮아요. 다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매일이 힘들었어요. 중대장의 차가운 시선, 동기들의 속삭임, 끝없는 자기 검열. 하지만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다은의 작은 어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랐죠. 엄마가 보고 싶어 하더라. 조만간 같이 올게. 괜찮아요. 아빠 혼자 오신 것도 부담스러운데. 다은의 말에 성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의 마음을 읽은 듯 했어요. 다은아, 너 혹시 나 때문에. 아니에요, 아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은은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 어디라고 소란이야. 면회실 문이 벌컥 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중대장 이대영 대위였습니다. 다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대영 대위는 면회실 안을 훑어봤습니다. 다은과 성문을 번갈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하사 강다은, 면회 중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다은은 곧바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성문은 조용히 서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영 대위는 성문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어요. 면회객이 누구야? 제 아버지입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그래, 뭐 하시는 분인데? 이대영 대위의 질문에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을 말할까요? 아니면 얼버무릴까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은은 결국 거짓말을 했어요. 성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대영 대위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이대영 대위는 성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 평범한 구두, 조용한 인상.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중년 남자. 이대영 대위는 그렇게 판단한 듯 했어요. 면회 시간은 1시간이야. 시간 지키고. 예, 중대장님.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대영 대위는 다시 한번 성문을 쳐다보더니 돌아섰어요. 면회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은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성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조금 변했다는 걸. 아빠, 저 사람이 제 중대장이에요. 그래. 좀 까다로운 분이에요. 다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군대는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아빠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돼요. 제발. 다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성문은 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하지만 성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딸을 대하는 저 젊은 장교의 태도. 평범한 면회객을 대하는 듯한 무례함. 21년 후배가 선배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물론 성문은 평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과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면회 시간 1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아빠, 조심해서 가세요. 그래, 다은아. 몸 잘 챙기고. 성문은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다은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몰랐어요.
이 조용한 면회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성문은 면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부대 정문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어요. 복도 양옆으로 생활관들이 늘어서 있었고 몇몇 부사관들이 복도를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성문은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복도, 벽에 붙은 각종 게시물들, 생활관 문마다 걸린 명찰들. 딸이 생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성문은 조용히 그 모습들을 눈에 담았어요. 다은이가 여기서 지내는구나. 성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안타까웠죠. 딸이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문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이대영 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성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면회객은 저쪽에서 대기하십시오. 대영은 복도 반대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성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나가는 중이면 더 빨리 나가야죠. 여기 복도에서 뭐 하세요? 대영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성문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점퍼, 평범한 구두, 조용한 인상. 늙은 민간인, 질서를 모르는 사람. 대영은 그렇게 판단한 듯 했습니다. 성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대영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대영은 그 침묵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말 안 들려요? 빨리 나가라고요. 제가 잠깐 딸 얼굴만 보고 가려고. 성문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말대꾸해. 대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영의 손이 번개처럼 뻗었어요. 성문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정신 나간 아저씨가 군부대에서 큰 소리야. 성문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력에 성문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성문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서 있었죠.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부사관들이 멈춰 섰어요.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대장님 그만하세요. 한 선임 부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영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을 줬습니다. 이 부대가 뭐 하는 곳인지 알아? 민간인이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성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기색도 화를 내는 모습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면회실 쪽에서 다은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만두세요. 다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다은은 대영과 성문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중대장님 제발요.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대영은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성문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성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바라봤어요.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다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성문에게는 들렸습니다. 성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듯이.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사 강다은, 당장 면회실로 돌아가. 대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예, 중대장님. 하지만 다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안 들려? 당장 들어가라고.
대영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다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성문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다은아. 들어가. 하지만 괜찮다니까. 성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다은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성문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그 미소가 얼마나 슬픈지 알고 있었어요. 다은은 고개를 숙이고 면회실로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성문은 다시 대영을 바라봤습니다. 대영은 팔짱을 낀 채 성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면회 시간 잘 지키시고 복도에 함부로 서 있지 마세요. 알겠어요? 대영의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성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성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어요. 대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빨리 나가세요. 성문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정문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대영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성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성문은 멈춰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성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이대영 대위는 공군 사관학교 21년 후배. 성문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71기. 자신은 50기였어요. 무려 21년 후배였습니다. 나이도 21살 차이였지요. 계급으로 따지면 성문은 공군 참모장, 투스타였어요. 대영은 대위.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성문은 평복을 입고 있었어요.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딸이 원했으니까요. 성문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방금 전 장면이 계속 재생되었어요. 대영의 손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던 순간 딸의 눈에서 흘러내리던 눈물. 참아야 한다. 성문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다은이 원하는 군 생활을 위해서. 하지만 성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나라를 지켜온 장군이 아버지로서는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성문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부대를 빠져나왔어요. 한편 면회실로 돌아간 다은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 미안해. 다은은 속으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저런 모욕을 당했어요. 자신이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복도에서는 부사관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방금 그거 봤어? 중대장님이 면회객한테 그러시다니. 너무한 거 아냐? 쉬,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다은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더욱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대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방금 전 일은 이미 잊은 듯 했어요. 질서를 지키지 않는 민간인은 단속해야지. 대영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당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대영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면회는 강제로 종료되었습니다. 다은은 면회실에서 나와 생활관으로 돌아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침상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가 저런 일을 당하다니. 다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평생 나라를 지켜온 아버지가 투스타인 공군 참모장이 21년 후배에게 머리채를 잡혔어요. 그것도 자신 때문에.
다은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다은아. 어머니 성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평소처럼 활기차게 들렸습니다. 엄마.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미는 즉시 알아챘어요. 다은아, 무슨 일 있어? 울었어? 엄마 오늘 아빠가 면회 오셨어. 그래, 아빠가 보고 싶어 하셔서. 근데 왜? 무슨 일 있었어?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가 중대장한테. 다은은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성민은 말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은은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성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가라앉았어요. 딸을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은아, 아빠는 괜찮으시대? 응,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냥 괜찮다고만. 성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민은 어린이 줄넘기 학원 원장이었어요. 평범한 직업,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투스타라는 사실이 때로는 부담스러웠지만 성민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해 볼게. 너는 너무 자책하지 마. 알았지? 엄마, 나 때문이야. 내가 아빠 신분 밝히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야, 다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성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은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학원은 괜찮아? 응, 괜찮아. 오늘은 토요일이라 오전 수업만 하고 끝났어. 걱정 마. 성민은 항상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밝게 웃으며 가족을 지켰어요. 다은은 그런 어머니가 고마웠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마워? 엄마니까. 다은아, 힘내. 전화를 끊고 나서 다은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동생 지성이었습니다. 누나. 지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7살, 아직 어린 목소리였어요. 지성아. 누나, 괜찮아? 엄마한테 들었어. 지성은 누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마음이 뭉클했어요. 응, 누나는 괜찮아.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지성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정의감은 강했어요. 응, 하지만 지성아, 너는 걱정하지 마. 누나, 나도 공군 부사관 될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지성은 공군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누나처럼 공군 부사관이 되기를 꿈꿨어요.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누나에 대한 애정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지성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좋은 분들도 많아. 그래도 아빠가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지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은은 동생을 안심시키려 애썼어요. 지성아, 괜찮아. 누나가 잘 해결할게. 누나,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알았지?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은 후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었어요. 다은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편 성문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성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성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성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은이한테 들었어요.
성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괜찮아. 성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저녁 드세요. 제가 준비해놨어요. 나중에 먹을게. 서재에 좀 있을게. 성문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책장에는 군사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각종 표창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성문은 책장 한쪽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50기 앨범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성문은 앨범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동기들의 얼굴, 교관들의 얼굴, 훈련 장면들. 모두가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어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관생도 시절 작성했던 일기장이었어요. 성문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군 장교가 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 성문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게 요즘 공군의 얼굴인가? 성문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실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성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참아야 한다. 딸을 위해서. 성문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성문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군은 말보다 기록이 남는 곳이었어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딸이 그 부대에 있는 한. 하지만 이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요? 성문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에 앉아 밤을 맞이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은은 그 사건 이후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밤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머리채를 잡혔던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모습. 다은은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생활관에서도 훈련장에서도 말수가 줄었어요. 동기들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은아, 요즘 왜 그래? 아픈 거야? 한 동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다은은 고개만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은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행정병이 생활관으로 찾아왔습니다. 강다은 하사님, 중대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다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중대장실로 가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대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은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영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은을 힐끗 보더니 서류를 탁 내려놓았어요. 하사 강다은. 예, 중대장님. 다은은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등줄기가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너 지난번 면회 사건 때문에 부대 질서가 얼마나 흐트러졌는지 알아? 대영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다야? 대영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은 앞으로 다가왔어요. 내 면회객이 복도에서 소란 피우고 내가 주의를 줬더니 말대꾸하고. 그게 군부대에서 있을 일이야?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신분을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대영은 다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너 앞으로 6개월간 면회 금지다. 다은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6개월 동안 가족을 만날 수 없다고요?
중대장님, 그건 뭐, 불만 있어? 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은은 재빨리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럼 알았으면 나가. 다은은 경례를 하고 중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6개월 면회 금지. 다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를 볼 수 없어요. 어머니도 동생도 만날 수 없습니다. 6개월 동안 다은은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상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어. 다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참으셨어요.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것이었어요. 저녁 점호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었을 때 다은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다은아. 성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아빠.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으려 애썼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빠, 저 6개월 면회 금지당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아빠가 그런 일 당하시고 이제 면회도 못 오시고. 다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은아. 성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아빠, 저 공군 부사관 괜히 된 것 같아요. 다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저 전역할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은은 자신도 놀랐어요. 전역? 임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도, 중대장 얼굴을 보는 것도, 이 모든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은은 아버지의 숨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다은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문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다은에게는 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실망하셨을까요? 화가 나셨을까요? 다은아. 한참 만에 성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은 내가 결정할 일이야. 성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강요하는 느낌도 만류하는 느낌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성문의 말에 다은은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다은아, 하나만 생각해봐. 뭐요, 아빠? 지금 그만두면 넌 평생 후회할 거야. 내가 왜 부사관이 되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잊지 마. 성문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다은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아빠는 기다릴게. 네, 아빠. 전화를 끊고 나서 다은은 침상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왜 부사관이 되고 싶었지? 다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관학교에 떨어지고 좌절했을 때 그래도 군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라를 지키고 싶었어. 내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인정은커녕 무시당하고 아버지까지 모욕당했어요. 다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한편 전화를 끄는 성문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딸이 저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문의 가슴이 무거웠어요.
아버지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미웠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성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성문은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공군본부 감찰실장의 명함이었어요. 성문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어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문은 휴대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참모장님.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군본부 감찰실장 박준혁 대령이었어요. 준혁 대령,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참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성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네. 말씀하십시오. 경기도 외곽공군 부사관 교육대대 그쪽 중대장 인사 기록 확인 가능한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만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있네.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하겠네. 일단 조용히 확인만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참모장님. 전화를 끊고 나서 성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문은 다시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은아. 네, 아빠. 다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어요. 밤새 울었는지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한 말 진심이야? 저녁 말씀이세요? 그래. 다은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순간의 충동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빠. 다은아. 성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도망치는 게 내 인생이면 난 그걸 막을 자격이 없다. 다은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해두자. 내가 군을 그만두는 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잘못된 군인은 바로 잡아야 한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겠다는 거야. 성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더 문제 커지면. 다은아, 아빠는 평생 군인으로 살았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군기 문제야. 전화를 끊고 나서 성문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성문은 공군본부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참모장 권한으로 접근 가능한 익명 민원 시스템이었어요. 성문은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외곽공군 부사관 교육대대 중대장의 면회객 폭행건에 대한 조사 요청. 성문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폭행의 경위와 목격자들,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적었어요. 단, 피해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익명으로 남겨두었어요. 민원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접수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성문은 다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 대령, 나야. 예, 참모장님. 경기도 외곽부대 지난주 토요일 복도 CCTV 녹화 기록 확인 가능한가? CCTV 기록이요? 준혁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성문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폭행 사건이 있었네. 중대장이 민간인 면회객을 폭행했어. 복도 CCTV에 기록되어 있을 거야. 폭행이라뇨?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부탁하는 거야. 면회 기록도 대조해주게. 그날 면회 온 사람 명단과 시간.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감찰실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의 목소리였어요. 성문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성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게 맞는 걸까? 성문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성문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요. 그게 군인의 도리였습니다. 이틀 후 준혁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참모장님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CCTV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대장 이대영 대위가 민간인 면회객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장면이요. 성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면회 기록은 그날 오후 2시경 강다은 하사의 면회객으로 등록된 민간인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성문 참모장님 성함이시네요? 그렇네. 성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숨을 들이켰어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참모장님이십니까? 그렇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말을 잃은 듯 했어요. 대령, 자네 지금 뭐 하나?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서. 감찰실장이 그렇게 쉽게 놀라면 안 되지. 성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혁은 정신을 차렸어요. 죄송합니다, 참모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정식 절차대로 진행하게. 감찰 조사 들어가고 징계위원회 회부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모장님. 왜? 신분 공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익명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성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익명으로 할까요? 아니면 신분을 공개할까요? 본인 신분 공개 요청서를 제출하겠네. 예. 그러시면 자네 말대로 해야지. 정식 절차니까. 성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참모장님. 신분 공개 요청서 양식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성문은 신분 공개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자 강성문 공군 소장, 공군 참모장. 가해자 이대영 공군 대위, 경기도 외곽공군 부사관 교육대대 중대장. 사건 내용 2025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경 피해자가 딸 강다은 하사 면회차 방문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함. 성문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스캔해서 준혁에게 보냈어요. 모든 것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성문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어요. 다은아, 미안하다. 성문은 속으로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어요. 공군본부 감찰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경기도 외곽공군 부사관 교육대대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긴급 작전회의 소집. 중대장 이대영 대위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작전회의실로 출석할 것. 대영은 공문을 받아들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작전회의? 갑자기 왜? 특별한 일정도 없었는데. 중대장님, 무슨 회의래요? 부중대장이 물었습니다. 대영은 공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잘 모르겠네. 그냥 가보면 알겠지. 대영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회의려니 생각했어요. 오후 3시 대영은 작전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군복 상태를 확인했어요. 단추는 제대로 잠겼는지, 계급장은 바르게 달렸는지. 작전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영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십시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대영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의실 정면
긴 테이블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공군 정복, 어깨에 달린 투스타 계급장, 차갑게 빛나는 눈빛. 대영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면회실에서 봤던 그 민간인. 낡은 점퍼를 입고 있던 중년 남자. 자신이 머리채를 잡았던 바로 그 사람.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이 어깨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회의실 옆쪽에는 공군본부 감찰실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3명의 장교가 서류를 들고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어요. 공군 참모장 강성문 소장입니다. 성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대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참모장, 투스타. 대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머리채를 잡았던 사람이 공군 참모장이라고요? 투스타라고요? 차렷. 감찰실 요원 중 한 명이 명령했습니다. 대영은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몸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대영 앞으로 걸어왔어요. 군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성문은 대영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영을 내려다봤어요. 며칠 전 제 머리채를 잡으셨죠. 성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대영의 무릎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하다고요? 성문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대영은 뒤로 물러서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대영 대위, 당신은 그날 뭐라고 하셨죠? 정신 나간 아저씨가 군부대에서 큰 소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영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성문은 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계급이 아니라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대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참모장님. 죄송합니다. 대영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성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민간인 면회객을 폭행했습니다. 그것도 부하의 아버지를. 이것이 대한민국 공군 장교가 할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감찰실 요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이대영 대위, 공군사관학교 71기. 강성문 참모장은 50기이십니다. 21년 선배이십니다. 대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21년 선배. 자신이 감히 선배의 머리채를 잡았던 거예요. CCTV 녹화 기록, 면회 기록, 목격자 진술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폭행 사실이 명확합니다. 감찰실 요원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대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성문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영 대위, 당신은 그날 제게 빨리 나가라고 했죠. 대답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민간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딸 강다은 하사에게 6개월 면회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그런 처분을 내렸습니까? 대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실수였습니다. 이대영 대위, 당신은 부하를 보호해야 할 중대장입니다. 그런데 부하의 가족을 폭행했어요. 이것이 지휘관의 자세입니까? 성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차갑고 절제되어 있었어요. 대영은 울먹였습니다.
참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문은 돌아서서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감찰실 진행하십시오. 예, 참모장님. 감찰실 요원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대영 대위, 당신은 공군 참모장 강성문 소장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폭행죄, 부하 가족 학대,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됩니다. 대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다은 하사에게 내린 부당한 면회 금지 처분은 즉시 취소됩니다. 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문을 바라봤어요. 참모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성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군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성문은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으로 향했어요. 감찰실은 절차대로 진행하십시오. 예, 참모장님. 성문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대영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자신의 경력, 자신의 미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감찰실 요원들이 대영을 일으켰습니다. 이대영 대위, 함께 가시죠. 대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복도에는 여러 부사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 다은도 있었습니다. 다은은 복도 끝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영과 다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대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다은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대영은 감찰실 요원들과 함께 부대를 떠났습니다. 부대에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대영 대위는 보직 해임 및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어요. 폭행죄, 부하 가족 학대, 직권 남용. 3가지 혐의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부대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이 사건을 지켜봤어요. 권위적인 지휘관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은의 인사 기록도 수정되었습니다. 부당 대우 피해자라는 문구가 명시되었어요. 그리고 6개월 면회 금지 처분은 즉시 취소되었습니다. 며칠 후 면회실. 다은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다시 면회를 오시기로 했어요. 지난번과는 다른 면회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밝혀진 후였으니까요.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문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군복이 아니라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회색 점퍼에 편한 바지. 지난번 면회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다은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다은아. 성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다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빠, 이제 괜찮아? 성문이 물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힘들었지? 조금요. 근데 아빠. 다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이번엔 하사 강다은으로만 안아주세요. 성문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성문은 다은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팔 안에서 다은은 비로소 안도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다은은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하사 강다은으로 설 수 있었어요. 면회실 창문 너머로 멀리서 한 사람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성이었어요. 지성은 아버지와 누나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군인이 되고 싶다. 정의롭고 당당하고
떳떳한 군인. 지성은 그런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며칠 후 다은과 성문은 휴가를 마쳤습니다. 성미와 지성도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4명이 함께하는 여행이었어요. 다은은 군복을 벗고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성문도 평소의 엄격한 모습이 아니라 편안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성미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나왔네. 그러게요, 엄마. 정말 오랜만이에요. 다은이 대답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지성은 신이 나서 앞서 걸었습니다. 파도를 보며 소리쳤어요. 누나, 빨리 와봐요. 알았어, 지금 간다. 가족은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식당에 앉았습니다. 제주도 특산물로 차려진 저녁 식사였어요. 가족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은아, 이제 부대는 괜찮아? 성미가 물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많이 좋아졌어요. 새로운 중대장님도 오셨고요.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성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성문은 조용히 밥을 먹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아, 지성아. 네, 아빠. 두 남매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성문은 두 자녀를 바라봤어요. 군인은 역시 인성이 첫 번째야. 성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다은과 지성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계급이 높다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돼. 네, 아빠. 다은이 대답했습니다. 지성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성은 아버지와 누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빨리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아빠랑 누나처럼요. 성문은 아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인성을 갖춘 군인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네, 아빠. 성민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랑 자녀들이 모두 군인이면 앞으로 나 혼자 있는 날이 많겠네. 성미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성문은 아내를 바라봤어요. 미안하네. 당신만 외롭게 만들어서. 괜찮아요. 그래도 자랑스러운걸요. 성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다은은 아버지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다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문은 딸을 바라봤어요. 뭐가? 저를 지켜주셔서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게 해주셔서요. 성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다은은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생활관으로 들어서자 동기들이 반겼어요. 다은아, 잘 다녀왔어? 응, 잘 다녀왔어. 다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은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훈련장에서 구보를 뛸 때 다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나는 하사 강다은이야. 다은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서는 군인. 오후 늦게 부대 본부 건물 옥상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성문은 서울 공군본부 집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하늘이 보였습니다. 다은아, 잘 해낼 거야. 성문은 믿고 있었어요. 딸이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할 거라고. 지성은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공군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 1학년 교실이었어요. 창밖으로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빨리 졸업하고 싶다. 지성은 생각했어요.
누나처럼 멋진 부사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성민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줄넘기를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체육관에 울렸어요. 우리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구나. 성민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외곽 공군 부사관 교육대대 위로 늦은 오후에 태극기가 조용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태극기 아래 다은은 동기들과 함께 저녁 점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사 강다은 준비됐어? 네, 준비됐습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이제 다은은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